자, 의사결정담은 뭐 이걸로 지금 하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내용인지 이제 물론 이게 그 오버피팅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그 과적합이라고 그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구현이 좀 잘 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의사결정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화장품을 많이 팔 수 있을지. 아니면 단골들에게 할인 쿠폰을 우리가 선물하던가. 그러면 단골은 누군가? 이거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수 있죠. 할인 쿠폰을 줬는데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괜히 쿠폰을 만들어가지고 그 비용이잖아요. 그 날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치아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도 마케팅 한 기법인데요. 이게 이제 광고 회사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거를 MBA 갔을 때 그 제일 기획이라고 아시죠? 어떻게 보면 삼성가죠. 그쪽이 이제 광고 쪽에서는 최고인데 그쪽에서 하는 방법이 이렇게 프로파일러를 만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것도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타겟 고객 있잖아요. 아유, 또 안 나와. 아무튼 타겟 고객이 있으면 이 타겟 고객에 대해서 우리는 가상 인물을 만드는 거예요. 프로필을. 그래서 프로파일러, 마치 그 뭐 범죄 프로파일 하는 것처럼 프로파일해서 이분은 어떤 사람이고 이분은 뭐 어떤 내용이 어디에서 살고 왜냐면 우리 타겟이 될 사람을 가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프로필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맞는 사람들, 그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존의 경영 기법에서는 그 사람을 이제 촬영을 하고 그런 나이대의 사람을 한 사람을 해서 우리 물건을 쓰게 하고 생활을 하게도 하고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마케팅 조사법에 보면. 그래서 고가 에센스를 쓰고 기운이 있고 촬영을 보는 사람인데 쿠폰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이 수진이라는 학생은 이제 학생이죠. 바로 여러분 지금 미혼이고 중저가 스킨 로션을 쓰고 이런 거예요. 쿠폰은 반응이 없어요. 어, 그러면 우리가 갖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어떤 고객이 쿠폰에 반응할까? 그 의사결정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에게 쿠폰을 선물을 하면 반응이 올까? 그쵸? 그래서 6개월 동안의 어떤 데이터를 수집한 겁니다. 할인 쿠폰의 반응도예요. 지금 이 고객 정보가 있고요. 성별 정보가 있고, 나이대가 있고, 직장이 있냐 없냐, 결혼 여부, 차량 보유 여부, 쿠폰 반응. 이 우리가 목표라는 건 예스, 노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할인 쿠폰을 좋아하는 고객의 패턴이나 규칙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0대일 때 쿠폰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차량이 없을 때 쿠폰 반응이 없어. 자,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게 디시전 트리의 기본인데요.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이게 뿌리로드라고 해요. 결국은 이 나무 모형이라는 게 왜 생기냐면 바로 이게 루트라고 하죠. 루트 로드. 안 나와요, 잘. 그죠? 그죠? 아무튼 마음에 안 들어요. 아, 그래서 이 루트 로드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yes, no, yes, no. 결혼 유무냐? yes. 구매하고, 안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각각의 변수겠죠. 그래서 차량 보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걸 만든 사람이 그래서 시앤원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클로드 세넌이라는 사람이 이 정보 이론의 창시자인데요. 의사결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드와 분기점을 내서 우리가 엔트로피야. 그래서 제가 아직 코드 리뷰는 못 해줬는데 보면은 엔트로피 설정하는 걸 좀 안 하셨을 거예요. 아니면 모르시던가. 뭐냐면 우리가 이게 엔트로피가 이게 정확하게 한 곳에 몰려 있지 않고 퍼진 정도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불순물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잘 분류가 안 되겠죠. 그러면 데이터가 어느 정도 순수한지 아니면 어느 정도 분류가 잘 되는 정도인지. 그러니까 이게 엔트로피라 자체가 무질서도예요. 이게 무량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옛날에 배웠을 거예요. 어디서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X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이거를 평균적으로 알아야 될 비트의 개수, 즉,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트 개수예요. 즉, 우리가 정보의 기대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예요. 뭐냐면, 이거 보면 되게, 이걸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지설도가 이렇게 막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빨간 공 3개, 파란 공 2개로 나누는, 이렇게 선을 딱 그으면, 구분선을 그리면, 결과적으로 이게 무지설도 감고 정보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건 정보의 복잡도인데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무질서도를 엔트로피를 줄여가지고 정보를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관리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정보 이득이 가장 크도록 고객 소송을 나누는 작업이 의사결정 나무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 우리가 고객 소송을 나누는 작업을 하는 것이 의사나무 결정이고요. 요 의사나무 결정을 하는데 한쪽으로 이제 자꾸 이거를 계속 여기서 더 막 분기를 나눠가지고 yes no yes no 하게 되면 더 세분화 되겠지만 요 아래의 복잡도가 이제 오히려 많아져요. 실제로 이게 고객의 그 소비자 행동론에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선택지가 한 3개 있어요. 그러면 그 3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건 쉽지만 100개가 있어요. 그러면 더 선택 진짜 한마디로 결정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심리학도 그렇지만 대부분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브랜드 같은 경우가 왜 중요하냐 막 이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예를 들어 핸드폰 딱 하면 뭐 갤럭시를 사겠다, 아이폰을 사겠다 이렇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그냥 좀 샤오미를 사겠다. 이런 식으로 몇 개 그 고려군에 의사결정에 들어가는 고려군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브랜드를 키우는 건데요. 바로 이거입니다. 정보 엔트로피예요. 정보의 기대값입니다. 우리가 기대라는 거는 어떤 것이 우리가 결국 그게 확률이죠. 우리가 기대값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게 있는데 그것이 몇 퍼센트 우리가 될 확률 곱하죠. 내가 이걸 기대한다는 게 그거 될 확률이 90%야. 그러니까 뭐 사겠잖아. 이거 분명히 오를 거야. 그리고 증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대값을 구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똑같아요. 이 엔트로피 구하는 거는 결국 줄이는 거, 무지소득을 줄이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붙는 거고요. 각각의 뭐냐면 P라는 기대값이 있는데 이게 이진법 비트로 나오기 때문에 로그 2를 시하는 거예요. 이진법으로. 그러니까 그 각각이 비트로 각각 나눠져요. 분기가 여러 개로 나눠질 거예요. 로그 값을 취하면. 그쵸? 거기에서 로그 값을 취하는 건 로그 값의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결국 어느 한 점에 수렴하는 방향이 나와요. 그걸 위한 거예요. 처음에 복잡도가 점점 감소하는 방향으로. 원래 지수함수의 반대가 x축의 반대가 이제 로그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한으로 우리 5의 n이랑 똑같은 그걸 파괴해서 로그를 취하는데 그 로그 값이 비트로 1과 0과 1로 되어 있는 우리 이 메모리에 넣기 위해서 이진법인 이걸 쓰는 거고 여기에다 원래 있던 결국 기대값 구하는 공식인 거예요. 우리가 p에다가 x에다가 어떤 거를 곱한 것이 기대값인 거죠. 그걸 같은 그 공식을 쓴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그걸 다 더한 각각에 대해서 저 아까 5개의 공이라고 하면 5개의 공이 나오요. 그쵸? 그걸 합을 다 한 다음에 그것이 마이너스 즉 반대 방향으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방법이에요. 즉 정보를 표현하는 평균 비트 수가 가장 적게 더 많은 비트수 복잡하면 비트수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주소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계산 문제는 우리가 시험을 안 봐가지고 제가 내지는 않는데 실제로 이런 계산하는 문제가 뭐 진짜 어렵게 나오면 ADSP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뭐냐면 5개 중에 3개 이렇게 간단한 거 나오거든요. 바로 계산할 수 있는. 어,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2를 취해서 전체 빨간색이 나올 확률은 5분의 3이죠. 그리고 파란게 5분의 2죠. 그러면은 요거 2개를 더한 거죠. 각각에 나올 수 있는 5분의 3에 마이너스 5분의 3 곱한 거고 요 5분의 2다 마이너스 보면 결국 엔트로피가 0.97이에요. 97p죠. 즉 정보를 나누는 기준으로 색깔을 택한 거고 그 각각 팩터 이제 빨간색 파란색이라는 팩터를 나누는 거를 확률로 계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엔트로피가 0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정보들이 가장 큰 방향으로 의사결정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는요 정보 이득 인포메이션 게인이라고 하는데 즉 전체 엔트로피에서 어떤 한 점의 엔트로피를 뺀 거예요. 그리고 정보 이득 비율은 당연히 비율이니까 전체 엔트로피에서 어떤 우리가 나온 정보 이득 비율이니까 그 전체 복잡도에서 정보 이득이 얼마나 되냐 그 정보 이득 비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의사결정 나무 같이 해볼게요.
자, 두 번째 파일, 의사결정나무, 같이 열어볼 거고요. 지금 요 코드가 좀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여러분들을 실습 혹시 의사결정나무를 써서 하실 거면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나와야 되는데 코드를 제가 어제 계속 했는데도 좀 안 돼서 그래도 일단은 뭐 필요해서 드렸습니다. 자, 보면요. 처음에 스킨이라는 우리 CSV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 파일의 헤더 값은, 즉, 앞에 머릿말은 가져오겠다. 그래서 스킨이라 넣고, 요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뷰라고 한 다음에 스킨을 쳐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고객번호 동일하죠. 성별, 나이, 직장, 결혼, 차량이고 쿠폰 반응. 이렇게 정보가 30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 고객번호는 지금 필요 없으니까 그걸 이제 스캔을 해서 덮어 씌운 거고, 그다음 헤드 값을 보면 이렇게 6개가 나오죠. 자, 그런 다음에 STR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게 데이터 프레임 구조, 행과 0으로 멸로 구성되어 있고 30개의 우리가 observation 6개의 변수가 있네요. 다 캐릭터예요. 그쵸? 자, 그러면 교수님, 화면이 안 보여요. 그래요? 나 혼자 얘기했어요? 이상하다. R 스튜디오 했는데. 이제 보여요? 아, 내가 지금 이 채팅창에 위에 있었어요. 죄송해요.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이게. 그렇죠. 이제 보여요? 네. 여기 우리 중국 학생 한 명 있던데? 네, 보여요? 어, 그래서? 자, 아무튼, 다시 할게요, 그러면. 스킨인 CSV라는 파일로 헤더 값이 true라고 하면 스킨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뷰를 치시면 요 고객 번호가 나오죠. 고객 번호. 그리고 성별, 나이, 직장 영무, 결혼, 차량 영무, 쿠폰 반응 여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싶은 목적 타겟 변수는 쿠폰 반응이에요. 쿠폰 뿌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내용 자체를 딱 보니까 결국 범주형 데이터로만 이루어져 있죠. 남자, 여자, 30대, no, yes, no. 그러면 사실 예전에는 이 범주형 데이터를 머신러닝 쓰지 않으면 막대 그래프밖에 못해요. 빈도수, 우리가 아마 여러분 통계학 수업 듣고 있으면 대부분 바 그래프밖에 안 나올 거예요. 범주형 데이터는. 왜? 빈도수밖에 안 되니까. 이런 걸 면목형 데이터라고 하고, 순서가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서열척도라고 하죠.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스킨을 업데이트를 한 거죠. 스킨 마이너스 1이면 처음에 고객 정보를 빼고, 그 다음에 헤드 값을 쳐보면 요 부분이 나와요. 이게 좀 지저분하니까 다시 지우고, 헤드 값을 쳐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한장씩 한글이라서 밀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쿠폰 반응이 노노노노예요. 아유, 그쵸? 자, 어찌됐든 요거 STR 해서 구조를 항상 봐야 된다고 제가 했죠.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이고 6개 변수에 30개의 관측지, 우리 뭐 이미 봤지만 30개의 관측지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잠깐 더 해서 여기서 잠깐 멈춰서 우리가 엔트로피 개념을 알기 위해서 이걸 지금 한 건데 이 코드가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내부는 예전 잘 됐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레드, 블루, 블루, 레드, 레드 하면 5개 중에 3개가 있어가지고 이걸 X라고 할 때 우리가 이 C 함수를 쓴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래서는. 그래서 요게 지금 엔트로피 구하는 함수인데 이거 맞거든요. 뭐냐면 이게 펑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파이썬에서는 definition에 def를 쓰는데 여기서 그냥 사용자 함수를 펑션이라고 말 그대로 함수 직관적이니까 x는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의해 주는 게 맞아요. 뭐냐면 이걸 이제 info 엔트로피라고 정보의 정보 엔트로피라는 걸 함수로 만들 건데 뭐냐면 우리가 팩터 x가 x를 팩터로 만들어 주겠다는 걸 팩터 x라는 변수를 한 거예요. 팩터로 만들어야죠. 이거를 그리고 처음에 엔트로피는 0으로 시작하는 게 맞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포문을 돌려요. 예, 레벨을 하면 단계가 있죠. 여기 순서 단계가 있잖아요. 20대, 30대. 뭐 남녀도 1번, 2번. 뭐 yes, no, 10, 10 이렇게 만드는 이 더미 변수를 만드는 건데요.
더미 변수 배웠나요? 통계학 시간에? 더미 변수 배웠어요? 쉽게 얘기해서, 수영장이 있으면 1, 없으면 0, 이렇게 하는 거. 통계학 시간에 아직 안 배웠어요? 거기까지 진도 안 나왔나? 그래요? 가장 쉽게 되면, 그, 있으면 예쓰면 1, 없으면 0,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수치도 범주로 만들 수가 있죠. 예를 들어 10대에서 10에서 19살까지를 우리가 10대라고 이렇게, 10대, 그쵸.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한 범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변수는 말 그대로 하나밖에,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하나가 빠져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이 되는데요. 뭐냐면은, yes면 이제 yes, no 하면 두 개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1, 0으로, 그러니까 약간 워드하니 코딩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벨을 만들어주면 이 각각의 이제 순서가 나오고 10대, 20대, 30대, 40대 그럼 레벨이 생기죠. 다섯 개의 단계가 생기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 팩터 값을 어, 이제 요 레벨이라는 함수로 단계로 만들어줘서 거기에 str 그게 이제 스트링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str은 스트링이에요. 앞에 우리가 쓰는 스트럭처는 str은 이제 스트럭처의 약자 구조를 보는 거고 요거는 요 str은 요 str이라고 한 준 다음에 그 값의 x 값이 str의 값인 이 팩터 값하고 일치하는 걸 다 더해서 프로라고 만들어 주는 거죠. 거기서 더한 거에서 전체 랭스 평균 값이잖아요. 지금 평균 구하는 거잖아요. 랭스 n스를 하면 평균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코드만 틀리지 결국 파이썬도 이렇게 계산합니다. 랭스 함수 써서. 그래서 엔트로피에서 결국 이 프로에다가 아까 기억나죠? 요 프로에다가 로우 값 취한 거에다가 프로 그쵸? 프로바빌리티 약자를 이렇게 프로라고 쓴 거예요. 그거를 빼준 것을 엔트로피로 집어넣어서 결과 그 엔트로피를 계산해줘라. 즉 그러면 요 엔트로피가 처음에 0이었다가 하나씩 요 계산한 게 여기에 들어가서 업데이트가 될 거 아니에요. 포문을 도니까 반복문을 도니까 그래서 요거 딱 치시면 이제 함수를 정의한 거고 그 함수 값을 치면 x는 레드, 블루, 블루, 레드, 레드죠. 그 다음에 info entropy라는 이걸 딱 치면 0.9709 그래서 요게 엔트로피가 0.9709다. 우리가 아까 이론 시간에 잠깐 봤던 거랑 똑같은 수치가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엔트로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게 함수 정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x라는 함수를 한번 요걸로 해서 연습을 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쓸 거는 이 info entropy라는 함수를 쓰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스킨한테 가서 스킨 데이터는 아까 치면 이렇게 원래 나왔던 데이터로 나오고 여기서 헤드값만 6개만 구별을 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적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이 쿠폰 반응, yes나 no냐, 이거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info entropy라는 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스킨 데이터에 우리가 속성 정보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리스트 형식으로. 그러면 요거 아무것도 없는 거는 이 행은 다 쓰겠다는 거예요. 여기 30개, 30명 갖고 조사를 했으니까. 그 행은 다 쓰겠고, 그걸 레코드죠. 그 다음에 열 정보는 요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중에서 마지막 6번째인 쿠폰 반응 여부만을 보겠다. 그래서 요걸 first entropy라고 하고 초창기, 처음 시작하니까 0.97095506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원래 나와야 되는데 요게 이상하게 안 나와서 다 제가 찍어봤거든요. 저희 원래 코드에 없는 걸. 근데 다 0이 나와서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서 봐야 되는데 이 코드는 여기는 맞는데 뭐냐면 이게 6개니까 1부터 여기는 R은 1부터 시작하잖아요. 지금 여기가 1이잖아요. 1, 2, 3, 4, 5 차량 열구까지 5개의 속성 정보를 갖고 이 콜 네임을 요거죠. 이 5개 그걸 가지고 str을 하나씩 그러니까 가면은 성별부터 이렇게 하나씩 가겠죠. 그걸 포문을 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 똑같죠? 스킨에 str str 여기 안에 변수 중에
이 str에 오는 거, 그쵸? 조건 변수죠. 이 조건 변수를 레벨을 만들어서 팩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영의 값을 처음에 다 더하는 엔트로피는 처음에 폴스 엔트로피만 있지, 일단은 0부터 시작할 거 아니에요? 하나씩 값이 들어갈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포문을 도는 거죠. 이걸 이제 팩터즈에서 도는 거예요. 팩터들 지금 여기서 만든 거잖아요. 레벨을 해가지고 각각의 팩터들 이름 스킨에 있는 그 리스트 여기 요 이름 차량 보류 결혼 나이 성별 요것들을 돌아서 여기 안에서 하나씩 빼가지고 str2로 스트링으로 돼 있으니까 2라고 하고 아까 str1이 있어서 그래요. 처음에 정의할 때 거기서 그 값이 나오는 거가 나오면 스킨의 str의 그 값이 str2 즉 하나씩 뽑은 거의 값하고 같으면 그쵸? 그거를 여섯 번째 열에다가 집어넣어라 행에다가 집어넣어라 라는 뜻이거든요. 잠깐만 이 코드가 여기가 잘못됐나? 한번 해볼게요. sum and to 잠깐만 테스트 아니지 코드가 틀리지 않는데 여기도 아니야. 이 코드가 맞는데 일단은 요것이 이제 테스트할 x라고 하고 sum 엔트로피는 각각 sum 엔트로피에다가 원래 이제 저기는 좀 간단하죠. 파이썬은 이제 .add 함수를 쓰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씩 다 풀어서 보여준 거예요. info entropy test 요거에서 첫 번째 왜냐면 하나가 나올 거니까 왜냐면 쿠폰 반응만 이제 나올 거니까 그 앞에 행은 다 쓰고 열은 하나만 쓰겠다 첫 번째 거 쓰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cat 함수는 사실은 이제 프린트 함수랑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리눅스에서 쓰는 용어인데, 결국 str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sum 엔트로피가 얼마고 한 칸 띄워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포문을 이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치면 원래 이게 값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다 0으로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걸 쳐봤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부러 프린트를 다 제가 찍어봤거든요, 어제. 내가 좀 더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확인이 되면 이게 원래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원래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문제가 이게 지금 다 영어로 지금 찍혀 나오는데 이거 나온 결과만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각각이 지금 보시는 이건 맞거든요. 여기 보시면 조건 변수가 하나씩 단계별로 해서 1부터 5까지 뺀 속성 정보를 str로 뽑고 그 안에 변수가 됐을 때 str로 뽑아봤잖아요. 그러면 성별 보시면 나이 하나씩 지금 뽑은 거예요. 직장 여부, 결혼 여부, 그쵸? 네, 그렇게 나오는데 팩터를 찍어보니까 여기서부터가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를 조금 변형해. 이게 원래는 잘 나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제가 확인해보고 별로 근데 일단은 이거는 뭘 알아보려고 하는 거냐면 엔트로피가 감소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만약 이 코드를 쓰실 거면 이 엔트로피를 원래는 정의해야 되지만 여기는 맞아요. 그래서 코딩을 조금 바꿔가지고 하실 수 있으면 요거는 맞는 코드니까 쓰시면 되고 만약 엔트로피를 굳이 안 쓰셔도 우리가 다른 수업에서 제가 R 파트에서 의사결정 나무 한 거 가르친 것처럼 요걸로만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엔트로피 개념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코드로 한번 증빙되고 뒤에를 하는 거고요. 자, 보통 순서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보통 엔트로피가 하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혼 여부가 엔트로피가 가장 작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그 다음 걸 넘어가는 거 아는 상태에서 왜냐면 이 변수가 여러 개가 있는데 내가 엔트로피가 제일 작은 게 설명력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질서가 있으니까 요거를 갖고 이게 바로 이 쿠폰 반응에 가장 할 수 있는 그 내용이다라고 생각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씩 넣어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그렇게 넣어본 거예요. 라이브러리 R 파트라고 하는
우리가 의사결정 나무의 방법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서 R바트하고 요 쿠폰 반응 여부는 이거 아시죠? 거꾸로죠. 여기 Y값, 우리 목표 먼저 하고 안에는 점이라는 건 다 넣겠다는 거예요. 독립변수로. 데이터는 스킨 데이터를 가져오고 컨트롤은 알파트 컨트롤에 최소 2개로는 분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미니멈 스플리트는. 그래서 그걸 트리 1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플랫을 그려봐요. 이렇게 일단은 그려보고 이제 텍스트를 넣어야겠죠? 텍스트 값을 넣을 건데 이거 제가 그 R 실습할 때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거 기억나셔요? 다? 마진이나 컴프레서 이건 그림 그리는 폼이에요. 의사결정나무는 제가 촬영을 했기 때문에 촬영본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트리 1을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n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블루라는 걸 텍스트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제 이거 뭐 레드로 바꿔주면 이제 컬러가 레드로 나온 것 뿐이죠. 레드로 나오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트리 1을 딱 치시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두 개의 그림을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플랫 줌 이거 플랫 줌 보이세요? 이게 공유가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플랫 줌 보이세요? 지금 그림 나오는 거?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결혼 유무, 그쵸? 노, 그쵸? 결혼 유무가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죠. 처음에 시작 루트 노트를 잘 알기 위해서 사실은 이걸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이렇게 알파트로 해도 엔트로피를 알아서 계산해서 나오니까. 근데 과정은 이렇게 된다는 걸 아시기 바라고요. 요 부분에 지금 자꾸 에러 나는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지금 요 부분에서 팩터로 바꾸면서 썸 엔트로피 요 조건 변수가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코드가. 그래서 아무튼 결혼 여부가 나오고 A, B, 나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기하는 게 성별이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성별이냐, 직장 여부냐, 나이냐, 따라서 각각이. 이런 걸 리플로드라고 하죠.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걸. 그래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루트 노드가 이렇게 돼서 쭉 이렇게 나눠지는 게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독립성 검정을 해야지. 이제 탭으로 이렇게 하면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테이블이라는 함수가 사실은 저기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우리는 이걸 xtabs 하면은 테이블을 만들어줘요. 뭐냐면 결혼 여부하고 쿠폰 반응 여부를 갖고 데이터는 스캔으로 만들어줘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올려보면 결국 분류를 한 거죠. 결혼 여부가 노, 쿠폰 반응도 노예요. 근데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하신 분이 없어서 물어볼 수가 없네요. 결혼하신 분들은 뭐예요? 아유 쿠폰에 그냥 즉각 반응하죠. 그냥 거의 12명 그쵸? 그런 거 같나요? 모르겠어요. 결혼하신 분들은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 갖고 우리가 커피숍을 한다. 그러면 이제 쿠폰 도장 찍어주거나 쿠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반응 여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통 뭐 선언적 경험으로 남자분들은 쿠폰 잘 안 찍긴 하지만 그쵸? 요런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것도 있긴 하고 저도 옛날에 종이 쿠폰은 안 찍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그 앱으로 찍는 거는 꼭 찍는 것 같아요. 그쵸? 하도 커피를 많이 마셔서 그러니까 그것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조사를 한 다음에 이런 것도 별거 아니지만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건 뭐냐면 간단해도 복잡한 게 하나만 써도 돼요. 지금 우리가 배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뭐냐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게 중요하죠. 이거 갖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이해되시죠? 그게 중요해요. 하나만 해도 근데 이제 기법을 여러 개를 아니까 그 중에 똑같은 데이터 갖고 코드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래도 꽤 될걸요? 한 40개 정도 돌려봤으니까 제가 드린 거 말만 그러면 그 중에 한 20개 정도는 이런 머신러닝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써보시라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한 거를 제가 방학 기간 동안에
어, 여러분들은 뭐 지금 3개월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방학 기간 동안에 제가 50시간을 상지대 학생들, 그때 그때 딱 8월 그 광화문 사태 일어나기 전까지였거든요. 그때 강의를 했을 때, 한 20명 정도가 호텔 컨벤션 학과 학생들, 한 10명이 컴공 학생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팀을 이루어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 아는 레이테이블도 들어가 있고, 어, IT 쪽이니까, 우리 쪽 관련된.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왜 듣냐 했더니, 그만큼 폭이 넓어지잖아요. 관광 쪽으로도 전산팀으로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컴공 친구들이 주도하더라고요, 대부분. 열심히 듣고. 그래서 같이 결과 보니까 지금 아마 취업 준비 그 과정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제가 듣기로는 40%는 취업이 연계됐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요 기법들을 가르쳤어요. MDS로 하는 방법. 그래서 결국은 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거의 대부분 마케팅으로 많이 가니까 어, 설명을 드리면 이거 보이죠? 참 이게 되지 않은 이게 그냥 전체 화면 보이기 이렇게 주면 되는데 이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음, 그냥 해봅니다. 안 보이시면 쓰세요. 이렇게 돼 있죠. 이거 꼭 마케팅 하시는 분은 꼭 아셔야 돼요. 이 STPM이죠. 이게 세그멘테이션. 요거 TC 타겟, 그쵸? 우리 목표 고객, 이게 포지셔닝 전략, 이게 마케팅 믹스 4P라고 하죠. 우리는 여기다가 플러스 3에서 7P라고 하는데, 요 3P는 약간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이 4P는 명확하게 나오고, 근데 이거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결국 서술형이 될 수밖에 없죠. 이 서술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요 세그멘테이션하고 이거는 이제 설문조사 이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설문조사 하는 거죠. 우리 타겟 고객 구하기위해서. 그런 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관찰 자료나 데이터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사드나 엑셀이나 뭐로 그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타겟팅을 하려면 목표 고객을 쓸 때 우리 목표 고객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때 쓰는 게 이제 원래는 오늘 못할 것 같고 분집 분석이에요. 분집 분석은 비지도 학습입니다. 어, 왜냐면은 우리가 몰라요. Y 값이 저 고객이 우리를 쓰는 사람이 20대인지 30대인지 뭐 선언적 경험이 있겠지만 데이터로만 그냥 분석을 한다 그러면 요 목표 고객 대개 우리 음식점이든 우리 호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갖고 분석을 해보는 거야.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비지도 학습이에요. 그래서 이 비지도 학습에는 뭐 다음 주 쉬니까 다다음 주에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써요. 계층적 분집 분석이 있고 비계층적 분석이 있어요. 우리는 이거 두 개 다 해볼 건데요. 보통 계층적 분석을 해가지고 적정한 K를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걸 비지도 학습인 비계층적 분석인 KNN이나 K민즈로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의 K 분집으로 나눠서 우리가 그 다음부터 명명하는 거예요. 마케팅에서. 뭐라고 명명하면 우리가 무슨 족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무슨 족 그래서 우리 타겟은 이겁니다. 그래서 타겟 고객을 만들어요. 목표 고객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니까 20대들이랑 여성 그리고 뭐 어디 뭐 서울 지역 뭐 이런 친구들이 서울 경기 지역 학생들이 많이 사더라.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선호하는 제품이다. 아니면 서비스다. 이 타겟 고객이 명확하죠. 우리는 호텔 쪽은 더 심하죠. 왜냐면 호텔은 재고가 없기 때문에 타지로 갈 수가 없잖아요. 위치에 있는데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마케팅 전략이 두 가지거든요. 푸시 전략이 있고 풀 전략이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풀 전략을 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위치상 고정돼 있으니까 푸시 그래서 SNS나 이런 게 명확하죠. 왜냐면 푸시 전략은 내가 밀어내는 거거든요. 도매상, 소매상들에게 할인권, 쿠폰 보통 유통업체들이 많이 하는 이런 전략이에요. 근데 풀 전략은 원래 고급 전략이거든요. 실제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전략인데 이게 진짜 힘든 거죠. 왜냐면 고객이 스스로 찾아오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SNS 보고 찾아야 되니까 얼마나 경쟁자 똑같은 유사한 제품이 많으면 차별화를 두지 않으면 하기가 힘든 상품인 거죠. 아무튼 이 타겟 고객을 이렇게 구한 다음에 우리 제품이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마케팅 믹스를 적용하려면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해봤을 거예요. 그냥 그런 걸 해보라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R 써가지고 이렇게 뚝뚝뚝 하고 그림 나오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전개해서 마케팅 믹스를 하겠다고 딱 하니까 처음 보는 이제 중소기업 그 IT 쪽만 하시던 분들이 원 플러스 원처럼 진짜로 왜냐면 그 팀 자체를 뽑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 이 친구는 통계나 이런 거 좀 약했는데 저도 수업은 들었지만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고 어찌됐든 우리가 호텔 관광 쪽은 비즈니스 도메인이 중요하잖아요. 알아요. 콩콩 친구가 같이 붙어가지고 수업도 듣고 같이 팀을 이루니까 이 콩콩 친구가 자기 잘하거든요. 시언어도 알고 이 친구 뽑을 때 얘도 같이 뽑더라고요. 둘이서 제일 잘했으니까 협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취업이 지금 된 친구가 몇 명, 조기 취업된 애들 몇 명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왜냐면 문자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요 STP 이거 군집 분석하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포지셔닝 전략을 하는데 포지셔닝 전략이나 우리 브랜드나 우리 상품이나 제품이 고객이 인지하는 그 위치거든요. 브랜드의 위치. 즉 예를 들어서 조선호텔 고급 뭐 가격 우리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 선을 그냥 나누면 안 돼요. 이게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가격하고 어느 게 더 좋을까 상의해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런 조건 변수를 갖고 오는 거예요. 이런 걸 갖고 여기서는 정확하게 뭐냐면 결혼 유무, 결혼 유무에 따라서 쿠폰 반응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포지셔닝 전략을 거기에 사람들이 어떤 제품은 이런 쪽에 있는데 우리는 이쪽에 있네. 그러면 이쪽 고객을 이용할 사람들을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더 심화된 기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광고 홍보나 이제 우리가 포피 전략을 하잖아요. 그 중에 프로모션 전략이 있죠. 요 전략을 살 때 보통 광고 회사에서 쓰는 어떤 걸 하냐. 이게 이제 MBA나 이제 이런 데 가면은 배우는 기법이 그거예요. 아까 말한 프로파일링 같은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요 고객을 이미의 20대 여성, 아까 말한 20대 여성 고객, 서울이나 경기, 아니면 뭐, 우리 상품이 좀 저가지만 가성비 좋아요. 가성비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떴던 화장품이 있었죠. 미샤라고. 어, 이대 근처 지하철이나 여대 위치에 처음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 가성비 좋은 걸로 떴던 거죠. 그러다가 가성비 좋고 가격 착한데 일본 손님들이 와가지고 이거 가격도 좋고 선물하기도 딱 좋고 그래가지고 유명해져 면세점까지 들어온 게 바로 미샤예요. 어, 그 코리안 뷰티 중에 이제 선두주자가 된 거죠. 나름대로 가성비 쪽으로 중저가 브랜드로. 그 다음에 나온 게 페이스 뭔가 그거고요. 어찌됐든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프로파일링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뭐 관찰법을 이용한다든가 마케팅 조사법을 이용해서 우리의 최적화되는 걸 뽑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방법 중에서 MDS까지 여러분 배웠잖아요. 그게 멀티플 디멘션인데 옛날에는 그걸 SPS로 만들고 뭐 하려고 그러면 진짜 석사 과정 있는 아니면 조사 정말 많이 했어요. 그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코드로 그냥 치면 돼요. 설명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이 엔트로피 설명하는 순간 진위계수 이런 거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끝나요. 내가 100% 보장합니다. 왜냐면 내가 이런 거 설명해도 죽는데. 그쵸? 자, 그래서 요게 뭐냐. 카이스퀘어 독립검정 우리 배웠잖아요. 왜요? 뭐예요? 두 개 차이. 에러 데이터 검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갖고, 요게 맞는지 검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쵸? 두 개의 독립변수의 차이를 할 때 카이 제곱 하잖아요. 카이 테스트를 해가지고, 요거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카이스퀘어 테스트 코드에다가 집어넣으면, 우리 원래, 아이고, 이거, 여기 나오죠? 이 피어슨 기법이죠. 수치 데이터니까. 피어슨 스퀘어 테스트 위드 이렇게 나오죠? 자, 연속성 분석하면 데이터가 이거 들어갔다. 그래서 7.655, degree of freedom이라는 약자예요. 이건 뭐 배웠을 때 이거 p 밸류가 나오죠. 0.05보다 약간 크네. 원래 유효가 조금 약하긴 해요. 좀 약하긴 해요. 사회적으로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기법을 이건 가르쳐 준 건데, 진위계수라는 게 있어요. 그냥
코드 자체만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진위 개수를 구하고 싶으면 이 함수 쓰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요 부분이 좀 안 맞아가지고 또 0이 나와서 좀 그러긴 한데 요 함수는 맞아요. 요 함수 설명을 할게요. 이 펑션 x가 있는데요. 팩터 x라고 한 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처음에 똑같아요. 처음에 다 더하는 거는 처음에 최소기 값은 0을 설정하셔야죠. 그런 다음에 각각 팩터로 되어 있는 값을 레벨을 만들어요. 단계를. 그래서 str을 넣고 나머지 똑같죠? 이건 공식이에요. 그 sum 다 더한 것을 랭스 전체 길로 나눈 것이 이제 probability, 즉 퍼센티지잖아요. 전체 다 평균이에요, 평균. 그렇죠? 다 더해가지고 n으로 나눈 거. 그런 다음에 진위썸에다가 요거를 제곱한 게 진위계수는 제곱을 한 거예요. 이 각각의 우리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을 제곱한 걸 더해가지고 계속 그걸 업데이트 해준 거죠. 이렇게 두 개를 해서 다시 진위성 업데이트해서 1 진위계수는 작을수록 좋아서 1 진위계수를 썸을 한 걸 빼는 게 바로 이 코드입니다. 그래서 요거서부터 여기까지 블럭해서 컨트롤 엔터 치면은 함수값 정의된 거고, 그 다음에 인포 진위에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진위 개수를 이용해서 원하는 거니까 쿠폰 반응 여부를 첫 번째 진위로 하면 0.48 정도. 그러니까 한 48 정도 그 진위 개수가 나오고요. 그거 갖고 아까 이 코드는 동일해요. 근데 지금 이 결과가 안 나와서 문제긴 한데 지금 이 코드만 좀 고쳐가지고 나오면 쓰면 되는데 좀 안타깝긴 하네요.